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샘 이사 올립니다. 오늘은, 주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냥 제 경험들을, 그래도 뭐, 딴 건 몰라도 경험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뭐, 솔루션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식은 원래 어렵습니다. 주식이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주식 자체가 이미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 쫙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해 본 여러 가지 원인들. 장통 4인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 주식을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초보밖에 없습니다.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초보고. 그죠? 왕초보 때 제일 쉽고 재밌고, 왜냐면 찍고 가면 돈 번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다, 재밌다 이유 중에 이제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주식은 경제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죠?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기업의 내면을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없이 기뻤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슬픈 거죠. 또 올라가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사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주식은 그냥 이런 데이터 중에 하나의 일부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올라갈 때 기쁘고 내려갈 때 슬프고 올라갈 때 기쁘고 내려갈 때 슬프고, 여기 반복이 돼봐요. 주식은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공부하고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식은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니는 잘하나?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장르를 만들어 봤는데, 왕초보 때는 강세장에서 왕초보가 만나면은, 강, 강세장에서 왕초보가 주식을 하면 그냥 재밌고 싶습니다. 뭐 사놨는데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왜 공부하느냐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강세장에서 요런 진짜 흔드는 장 혹은 행보장에 오면은 지루해서 재미없고, 수익이 안 나서 재미없고, 공부해도 답이 없어서 재미없고. 자, 여기가 이제 왕초보를 탈출하는 구간입니다. 즉 뭐냐? 왕초보 때 그냥 사놓아도 주식이 재밌고 쉬운 거는 이제 장세를 잘 만났을 때죠. 하락장에서 빠지고 있는데 주식을 또 해가지고 수익 안 나는데 재밌고 쉬운 왕초보 시작 초급 입문자는 없을 겁니다. 이 장을 잘 만났든지 아니면 장이 좋든지 하락하는데 운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상승하든지. 거의 하락장에서는 왕초보가 수익을 낼 확률이 거의 없죠. 강세장이나 혹은 시적 장세 그리고 천장 정도, 요때만 왕초보가 주식이 재밌고 쉬운 장이고, 요때 들어온 왕초보들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죠? 항상 그냥 빠지는 거 본 사람은 주식이 재밌는지 몰라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될 건데, 한번 맛을 보고, 그죠? 어쨌든 운으로든지 맛을 봤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구간이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요 구간에 와 있죠. 운이든 뭐든 강세장에서 좀에 공부해도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차트 매매 기법을 이용해도 올라갔고, 그냥 찍어놔도 올라가고, 뭐 해도 올라가고, 운이 좋잖아요. 운 좋은 강세장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주식이 쉬웠다가 이제 어려워지는 장이 온 거죠. 여기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 여기. 옛날만큼 재미가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장에 와 있으면 어렵고, 근데 주식을 공부했다. 나는 이제 그러면 이 복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올라가더만 또다시 잠시 쉬워져요. 차트대로 가는 것 같다가 또 안 돼요. 왜냐면 이 공부에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 다양한 것을 다 알아야 주식을 이제 조금 알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는 초보 딱지를 떼고 있는 과정이다. 딱지. 왕초보 딱지가 채지고 이제 초보 입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수는 어느 정도 중수냐면, 이건 마인드적인 걸로 나눠봤는데, 중수는 주식 시장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 내가 알 만큼 알아 해가 주식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걸 엄청나게 많이 알았던 거죠. 그죠? 이 정도 되고 이제 이게 주식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뭘 알느냐면 자신도 알고 주식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식도 이해하게 되면 중수 정도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하면 어려우면은 아직도 초보의 계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운이 좋아가 올라갈 수 있고 자기가 공부한 것이 맞았을 때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중수 이상 되면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원칙, 자신의 기법, 그리고 철학, 그리고 시황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전체 경기도 체크하고, 시황도 체크하고, 자신의 기법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갈 정도가 된다고 하시면은, 중수 정도 되는 거라 보고, 그 다음에 고수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죠? 유튜브에도. 유튜브에. 근데 보시면은, 여러 고수님들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인상적으로, 일단 감동을 받은, 그런 멘트가 있어요. 김정한 슈퍼게임이, 그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하루에도 한 번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책을 보든가 영상을 안 보면은,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죠?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고수가 된다는 거는 절대 방심함이 없는 거지, 주식이 쉽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할만하다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요. 주식이 이제 할만한 정도가 되는 거지, 주식을 쉽다고 느끼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어려운 건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식은 원래 어렵고요. 제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주식 어려웠던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죠. 저는 이제 낱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럽게 말 안 듣네.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더럽게 말 안 들으면 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몰빵입니다. 몰빵에서 이거는 제가 내용 중수에 워낙 많이 올렸으니까 그 이야기들은 생략할 건데, 3년을 물 탄 경우가 있고 회사가 부도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식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완성하지 않고, 그리고 한 종목이 빨간색이 났다고 여기다가 물을 많이 탄다. 물타기. 주식 어렵습니다. 안 어려울 수 없겠죠. 주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세가 하락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쟁 때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나는 중장기 투자야. 어렵습니다. 1년간. 쉬울 수 있겠습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렵죠? 어려운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주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때 전쟁 때는 삼성전자, 저번에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안에 내용 생략하고, 그때 우량한 주식만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반독면 관련제들, 그런 종목들이 갖고 있 전쟁 때. 리먼 사태 때는 내복이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고 뭐고 전부 다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9천 종목입니까? 900 맞죠? 우리나라 종목이 몇 개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900 종목, 9천 종목 중에 그때 상승 1, 하락 899. 주식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건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이때 또 돈 많이 법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매매 방식이나 스타일이 바뀌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상당히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스타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매매자가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 우리들 테마주 달인이 계십니다. 보시면 정말 잘해요. 어떤 장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일주일, 2주일에 뭐가 갈 것 같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시니까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그런 분들 같이 계시니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우리 회원님들 중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수익 내다가, 그죠?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열심히 수익 낸 게 진짜 유태 신태를 개발 완료했다. 아싸, 이제 끝났다, 얘가. 요거 있잖아요. 신고고점 돌파할 때.
요때 매수 전공을 해갖고 엄청 수익을 내다가 코로나 터져갖고 장이 폭락했습니다. 종목 이름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때 이제 슈프리마. 제가 슈프리마를 맨날 친구들한테 똥프리마라고 놀리죠. 손절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한 8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열심히 하다가 장이 한번 폭락했습니다. 슈프리마가 그때 마이너스 한 50%까지 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기다린다, 담군다 해가지고 담갔는데, 주가가 푹 올라가더만은 결국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터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LI하고 손절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800%, 800만원 수익이 손실이 받. 주식 어렵겠죠. 쉽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때 코로나 때 아마 제가 세력 프로그램 코로나 전에 만났으면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요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아마 다 스탑로스를 걸어버렸을 것 같은데, 스탑로스 못 걸었죠. 지금은 이제 체크를 해가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장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하면은 주식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많노,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레시피를 항상 드리지만은, 장세 공부는 주식시장 흐름 있는 법, 우라가미 구미호의 책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책 한 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속 공부해 드립니다. 그죠? 근데 이 책이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장을 체크 못 할 때는 이 책을 딱 펴고 사우나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따신 물 받아놓고 그 안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롭고 배울 게 많거든요. 앞부분만. 뒷부분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폭락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완전 대폭락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대폭락이 오면 대출을 한번 땡기죠. 이제 초보 때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죠. 차값 한 대 뽑았죠. 외제차 한 대를 뽑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 이제 전략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게, 내 진짜 쇠가 빠지니까가 부산말인가? 서울말 아니다, 그죠? 아주 열심히 설정을 했는데, 다음날 빡 했는데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이 경험이 있거든요. 요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의 원인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 그죠? 다음날 주식을 맞추려는 욕심, 그리고 단기 매매에 성공하려는 욕망이 들어가 있죠. 요렇게 할 때는, 이게 간다, 이래 빡 해놨는데, 거꾸로 딴 놈이 다 가버린 거죠. 그때는 해결책은 솔루션 딱 하나입니다. 한숨 자는 겁니다. 한숨 자고, 그 다음에 사우나 한 판 때리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는 꼭 풀어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풀거든요. 전 사우나가 좋아가지고, 사우나 때리고 한숨 잡니다. 그럼 다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은, 요 날은 제가 실패를 했으니까 저한테 벌을 줍니다. 뭐냐면은, 2시간을 걷고 유튜브로 주식 시장을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다이어트도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따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시장 들으면요, 다음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좀 생깁니다.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황 영상을 계속 듣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황 전략을 짤 때는. 그죠? 자, 그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가 방향을 꼭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방향에 대한 설명 쫙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거, 주식을 움직이는 것에 뭐가 있는가, 이전에 상당히 이제 걸으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요거 정도 흐름을 보시면 주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맞추는 게 어렵거든요. 자, 일단은 주식을 움직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그죠? 사람의 마음, 심리를 이용한 주가 부양, 테마 재료. 그죠? 두 번째는 뭐 있냐면은 종목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어떻게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회사라고도 하죠. 그죠? 업종, 회사.
업체라고도 하죠. 컴퍼니. 그래서 이 회사 자체의 매력도 있어야 되겠죠. 주가를 움직이는 게. 그 다음 뭐냐면 수급이죠. 수급이 세야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주식을 움직이는데 그 수급 번호는 또 차트 분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장통 4인방, 1인방, 2인방, 3인방, 그리고 4인방은 재무제표. 회사가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주식 움직이는 게 이것만 돼 있다면 또 상당히 또 이 안에서 법칙이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시황입니다. 이거 시황이라 해야 돼요. 뭐냐면은 현재 시황이 어떤 것인가. 그죠? 요 테마랑의 시황의 차이점인데 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테마 요거는 이 주식을 움직이는 재료라고 하고요. 어떤 주식을 움직이는 재료 있죠. 2차 전지에 뭐 공장 증설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가겠죠. 뭐 그런 재료. 그다음 여기 나오는 이제 테마 이게 시황이라고 바꿀게요. 시황은 이 섹터가 움직이는 힘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가는 섹터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반도체가 막 랠리가 온다고 매수해 놓으면 주식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죠. 그럼 제약 바이오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좀 나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도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경기. 그죠? 경기에 대한 경기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냐면은 장세입니다. 장세. 주식의 4분면. 자, 지금 장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 금융장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납장세가 있습니다. 이 보합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장세가 오고요. 실적장세 중에도 파동이 오겠죠. 그 다음에 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주식은 이렇게 4개의 분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실적장세 전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그림. 계속 설명을 드려도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답을 해드리죠. 언제까지 끝까지 답을 해드리고 끝까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을 움직이는 게 한 개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쉽다. 그죠? 근데 주식을 움직이는 건 한 개가 아닙니다. 이 7개 안에서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제 생각은 E7, E7을 좀 보고 있는데, 재료,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종목, 회사, 컴퍼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회사의 경영 상태,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기관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짜져 있죠. 그 다음 현재 테마. 요거는 이제 같은 위의 테마가 아니고, 이제 이게 시황. 현재 시황에서 뭐가 올라갈지 섹터 같은 거죠. 건설주가 안 가는데 하나만 이렇게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건설 섹터가 갈 때, 갈 놈들이 더 세게 가는 그림이 참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 시황이라는 게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건설 잡아놓고 주식 안 간다 어렵다 하면은 이 시황이 안 맞은 겁니다. 그죠? 2차 전지가 갈 때 2차 전지가 가고, 뭐 현대카드 이런 거 사놓고 안 간다 하는 거는 이 카드 랠리를 날리 테마가 시황이 아직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을 경기.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중장기 투자를 해요 하면은 해도 되는데 어려운 거죠. 어렵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전체 흐름 예측. 그리고 경기가 상승 구간이 있는지 하락 구간이 있는지를 모르고 투자를 하면 장세의 하락장을 해서 몰빵을 때려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힘들어지는. 요거는 이렇게 분할 매수로 담아가야죠. 요럴 때까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장세 흐름. 요 7개를 다 알아야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다 알아야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면 안 맞잖아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주식이 지금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주식을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 주식은 재미있을 때는 많습니다. 어떤 장에서든지 한 3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꾸준히 벌거든요. 그럼 주식이 재밌긴 해요. 그래도 어렵진 않죠. 자, 일단 결국 다뤄보면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주식을 움직이는 데는 욕심, 두려움, 그리고 재료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요 세 개의 마음이 통합되기 때문에 주식은 어렵고, 또 재밌고, 또 힘들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판 종목이 급등을 하면은 배 아픈 거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 예시를 드려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판 금액을 다 때려 사기 때문에 물리는 겁니다. 세력들이 또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갖다가 요새 지금 단기 매매를 엄청나게 연말하고 있는데 이런 파트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올라가잖아요. 배 아파 여기서 다 사요. 다 삼. 그럼 이렇게 살짝 주고 이제 팔을 털어버리거든요. 이런 패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이게 작전주는 쌍봉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적주나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가죠. 작전주들은 이거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만든 솔루션 이건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봐요. 다 사지 말고 자기가 산 금액의 뭐 10%를 사든지 저는 한 주만 사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수익은 났는데 배가 아픈 게 이 마음의 문제를 충동 구매, 내동 매매로 하게 되면 다시 주식은 어려워집니다. 어렵다가 됩니다. 왜냐면 물리잖아요. 주식 참 어렵네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의 문제는 솔루션을 마음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사는 거죠. 한 주만 사요. 뭐 10주 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10만 원은 안 넘깁니다. 10만 원. 이해되시죠? 거꾸로 있어요. 내 주식만 안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사놓은 건 안 가고 딴 거는 가노.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 안 가준 것 중에 몇 종목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한번 주위를 돌려봐요. 다 주식 자랑하는 사람들 통장 까보라 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공부하되 중요한 게 한 개 있어요. 안 가는 종목을 물탈 생각을 하지 말고 버릴 종목을 항상 스탠바이 해놔요. 이번에 장이 이렇게 급등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금 팔았고 현금 챙겨가지고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은 분할 통치게 해가지고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스탠바이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 욕심과 두려움을 알고 그 마음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요 7가지. 그죠? 요 정도 7가지 정도만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 7가지. 그러면 주식은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개발이. 자, 에라이 잠깐만요. 에라이 오케이 됐어. 이거 이제 펜마우스로 쓰고 있는데 자, 두려움을 그러면 저도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죠?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계속 내가 요새 맨날 실패할 때마다 내 바보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계속 그거하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사람이 아닌 이상도 이상하네. 그죠? 사람인 이상은 두려움은 모두 느낍니다. 이거는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다 느낍니다. 욕심도 느낍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손절을 못 하겠는데 하면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요새 겪어가지고 손절이 요새 완전 자유로워져가지고 뭐냐면은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버릴 돈이라 생각하세요. 하고 이거 절대 돈을 태워 넣지 말고 거래를 그냥 단기 매매를 한 20번 하고요. 20번 중에 18번을 손절해 보세요. 손절. 그거를 2달 해보세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 손절 진짜 잘하게 됩니다. 모든 종목 다 손절치고 이런 거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개를 만드시는 거 중요해요. 하루에 손절만 20번씩 2달 하면은 손절이 진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잃는 거에 무뎌질 정도로 손절을 치보면은 대신에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손절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제 시킨 대로 한번 해봐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고 중장기 종목 다르죠. 중장기 종목은 제가 손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준비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제가 중장기로 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거의 진짜 손절 한 개도 안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빠지도 뭐 그냥 가지고 가고요. 또 이런 거는 추매해가지고 또, 포트 비중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분석, 자기 분석이 틀렸으면 또 손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 지금 사이클이 하락이지만은 앞으로 슈퍼 사이클이 또 연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결론은 뭐냐면은 내년도, 후내년도에 아직까지 실적 증가가 변함이 없다. 그러면 가져가 보면 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이제 남의 이야기를, 완전히 맹신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개 더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한다. 자기가 공부 많이 안 하고. 이거 올라가면 기분 좋은데, 내려가면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건 이거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듣고 매수하는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도박하는 겁니다. 그냥 확률에 베팅한 것 뿐이죠. 자기가 이래놓고 주식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절대 그런 건 주식 투자라고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입니다. 반드시 그 종목을 받았을 때는 받거나 이래 하더라도 전문가 의견들을 분석을 해서 자기가 확신 있을 때까지. 요거는 중장기에서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 종목의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내가 손절하지 않는다, 이 뭔 소리고. 손절을 제가 요새는 안 합니다. 그냥 모든 종목을 자동 손절 프로그램 돌려놓습니다. 굉장히 마음 편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손절하려고 하는데 보고 손절하기 상당히 마음 아픈데 자동 프로그램 돌려놓으니까 상당히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도 마이너스 5%에서 그냥 자동 손절을 딱 걸어 놓습니다. 익절도 그냥 수익을 어느 선 이상 열어가지고 여기서 익절, 여기서 익절. 대가리를 안 먹거든요. 대가리를 안 먹고 몸통을 먹기 때문에 이래가면 여기서 익절했다가 이렇게 사이클 한번 돌면 여기서 익절, 여기서 익절, 이런 식으로 익절 라인을 올릴 뿐이지. 매수 매도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 번씩 합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이 세력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이 어떤가 하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욕심을 없앱니다. 아따, 힘들다. 다 돼갑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끝냅시다.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뭐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수익률을 정합니다. 혹은 머리통을 버립니다. 이 꼭대기를 먹으려는 마음을 비우면은, 요런 자리에서 내려오면 익절, 내려오면 익절, 추세선 이탈, 익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추세선을 이탈할 때 매도, 단기 매매 수익률을 정하고, 자동 매매를 걸고, 그 다음에, 세력들, 공부가 하면 할수록 욕심은 없어지거든요. 욕심은 공부를 해가지고, 세력들의 이 자산 운용 프로그램이죠. 이 아들이 그냥 제가 한꺼번에 매수 못 한단 말이죠. 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돌린단 말이죠.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해봅니다. 매도 시점 잡아보고요. 어느 정도 요새는 맞죠? 요새는 맞던데 초장기 너무 터무니없이 틀렸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 분석 해보고 세력들이 몇 시에 과연 작업을 하는가 구간대별로 나눠가 분석도 해봤고 이제 험해수 험해도가 몇 % 비중으로 가면 급등을 하는가 그런 것도 안 봤고 특이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매 시점을 잡으려고 하지 더 먹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욕심이 줄어듭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식을 할 때 원칙이 없고 매매 원칙이 없으면은 내동매매가 됩니다. 내동매매가 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주식이 어느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원리에는 과연 내가 자기 원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칙이 없다. 그럼 그건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뭐 마이너스 5% 손절 룰을 저는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없다고 하면 주식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장기에서 매매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그만큼 또 확신이 드는 종목만 중장기로 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중장기는 제가 손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한 10년, 15년 넘어가면서 했던 중장기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장기 종목의 경우에는, 1년 후에, 2년 후에 갈 종목들이 저렴할 때, 매수하고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면은 시총 모멘텀 커지고 좋아졌을 때 결국은 복구한다는 거죠. 복구가 안 돼서 1년 정도 하락장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사가 성장이 되고 밸류가 저렴한 종목들은 결국은 자기 밸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경험은 재산입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재산은 없거든요. 단기 매매를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는 저도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경험 쌓기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막 마이너스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지금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이제 계속 사우나를 일주일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열받으면 사우나 하거든요. 사우나 하고 나서 한숨 자면 웬만한 거 다 풀리는 저만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놔가지고 이거랑 이제 배드민턴 치고, 옛날 코로나 전에는 배드민턴 쳐가지고 상대를 한번 심하게 격파를 했다. 격파. 그냥 짜릿하잖아요. 격파 스트레스를 실패하면 또 스트레스 더 쌓여가지고 하고. 좀 또 많이 했네요.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내공 전수로 하나 올려놓습니다. 자, 영상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일단 어려우신 거는, 주식이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다. 주식을 쉽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왕초보 말고 왕초보만 주식이 쉬운 겁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글로 몇 번 톡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지만 왕초보만 주식이 쉽지 나머지는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쉬워지는 단계가 아닌 할 만한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중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넘어가서 주식이 이제 꾸준히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고수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다 알아 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초보에서 중수로 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수 정도, 중수 마인드 정도입니다. 이제 그 이상 되면 이제 방심하지 않고 경기 사이클도 한 두세 번 겪어보고 폭락장도 맞고 하락장도 맞고 폭락장도 맞고 이렇게 장세를 여러 개를 맞고 이런 경우가 되면 주식은 어렵다는 것을, 주식은 원래 어렵다라는 그 안에 자아 성찰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이제 베팅할 자리도 한번, 그죠? 저같이 이제 코로나 한번 폭락했을 때 슈퍼 베팅 한번 날리고 이런 것들은 저도 두 번의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안 그러면 그 공포에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차곡차곡 경험을 쌓으면은 어려움은 좀 덜해질 겁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요건 내공전수 코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